5년 전, 그 지독한 이혼의 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미정의 가족들을 떠올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은 내 삶의 가장 아프고 추악한 페이지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잔인한 환상 같았다. 낡은 원목 탁자 건너편. 한때 나를 비웃고 경멸하던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미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볐고 미정은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그녀의 재혼한 남편. 한때는 그렇게 당당하던 그 남자가 땀으로 축축한 얼굴로 간절하게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재훈아,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우리가 잘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미정의 아버지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고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물기가 가득했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으며 한때 내가 그렇게 혐오했던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묘한 승리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이들은 왜 다시 내 앞에 나타난 걸까? 그리고 그들이 왜 이토록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걸까? 이 끔찍하고 기괴한 상황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내 심장은 불안감에 불규칙하게 뛰었다. 나는 재훈. 올해 55살이다. 5년 전. 내 인생은 산산조각 났다. 20년 동안 헌신했던 아내 미정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챙겨 새로운 남자에게로 떠났다. 그녀의 부모님과 남동생은 그때까지도 나를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능력도 없는 주제에 우리 미정이 앞길만 막았어. 그들의 목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 선명하다. 그들은 나를 마치 쓸모없는 짐짝처럼 버렸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견뎌야 했다. 분노할 힘도, 슬퍼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채로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이혼 후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도시 외곽의 조용한 동네로 이사 왔다.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해 1층에는 북카페를 열고 2층에는 내 살림집을 꾸렸다.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책꽂이에 책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손님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거나 그저 각자의 공간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시간들이 내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나만의 평화를 누리는 시간. 가끔은 문득 찾아오는 고독에 잠기기도 했다. 넓은 침대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 따뜻한 온기가 그리워질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싶지 않았다. 이 평화는 내가 수많은 고통을 겪고 얻어낸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이혼 후 1년쯤 지났을 때였다. 홀로 계시던 아버지의 오랜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왕래가 거의 없던 분이라 큰 기대는 없었다. 그런데 유산 상속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분이 평생 모아온 재산의 대부분을 내게 남겼다는 것이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갑작스러운 행운이었다. 나는 그 돈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미정이나 그녀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또 다시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돈을 조용히 관리하며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남겨두었다. 나는 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 내게는 카페를 운영하며 얻는 수입만으로도 충분했다. 돈은 내게 평화를 주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짐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게 된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어쩌면 이 돈 때문에 또 다른 불행이 찾아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은 왜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걸까? 이 모든 것을 알 리 없는 그들이 과연 무슨 이유로 이토록 처절하게 나를 찾아왔을까?
나는 차가운 커피잔을 쥔 채 그들을 응시했다. 내 북카페는 조용했다. 이른 아침부터 찾아오는 손님은 대부분 나처럼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책 한 권이면 충분한 그들과의 소통은 내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이 고요함 속에서 지난 5년간 나 자신을 치유해 왔는지도 모른다. 이혼은 내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했다. 미정과 결혼 생활을 할 때 나는 늘 가면을 쓰고 있었다. 처가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내 삶의 전부였다. 미정은 능력 있는 남편을 원했고 그녀의 부모님은 끊임없이 내게 돈을 요구했다. 남동생은 내가 물려받은 아파트를 팔아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쓰려 했다. 나는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그들은 결코 만족할 줄 몰랐다. 내가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미정은 차갑게 등을 돌렸고 처가 식구들은 나를 무능한 사위라며 비난했다. 그때 나는 정말 바보 같았다. 내 목소리를 내지 못했고 내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그저 그들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았다. 나는 내 행복을 포기한 채 그들의 만족을 위해 살았다. 결국 그들의 끝없는 욕망 앞에서 나는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그때서야 미정은 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녀는 나를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녀의 눈에는 사랑이나 연민 따위는 없었다. 오직 계산적인 차가움만이 가득했다. 그들이 떠나고 난 후 내 삶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에 휩싸였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다. 카페는 그런 나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 주었다. 나는 이곳에서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직접 원두를 고르고 책을 선별하며 카페를 나만의 공간으로 꾸몄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나는 오랜만에 진정한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물론 완벽하게 행복한 것은 아니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고독은 여전했고 가끔은 내가 이대로 혼자 늙어 죽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이제는 익숙해졌다.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려 노력했다. 5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미정이나 그녀의 가족들에 대한 분노나 원망도 희미해졌다. 그들은 내 삶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내 현재를 지배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들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 것에 감사하며 새롭게 찾아온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늘 아침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잊고 지냈던 과거의 망령들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왜 하필 지금 내 삶이 안정된 시점에 나타난 걸까? 나는 그들의 방문이 그저 단순한 재회가 아님을 직감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고 그들의 행동에는 알 수 없는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차가운 커피잔을 쥔 채 생각에 잠겼다. 과연 그들은 내게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고 창가에 앉아있던 나는 멍하니 빗방울을 응시했다. 빗소리는 내 마음속의 소음들을 잠재우는 듯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낯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나는 숨을 멈췄다. 미정이었다. 그녀는 낡은 우산을 접으며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5년 만이었다. 긴 시간만큼 그녀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화려했던 예전과는 달리 수수하고 초라한 옷차림. 지쳐 보이는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정하고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듯한 재훈 씨! 그녀는 내 이름 대신 재훈 씨라고 불렀다. 낯설고 어색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의 부모님도 뒤따라 들어왔다. 그들의 모습 또한 미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깔끔하고 당당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쭈글쭈글해진 얼굴과 허름한 옷차림은 그들이 지난 5년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하게 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었다. 그들은 커피잔을 감싼 채 조용히 김이 피어오르는 커피를 바라보았다. 한때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던 그들의 눈빛에는 이제 나를 향한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불안과 절망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내가 끓여준 커피를 마시며 마치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마셨다. 재훈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미정의 아버지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고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었고 더 이상 그들에게 나의 근황을 알려줄 필요가 없었다. 미정의 어머니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훈이 너 얼굴이 많이 좋아졌구나. 카페도 정말 예쁘게 꾸며놓고. 그녀의 말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들의 방문이 단순한 재회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들은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그들의 절박한 눈빛과 초라해진 모습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먼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5년 전 그들이 내게 했던 것처럼 나 또한 침묵으로 그들을 압박했다. 나는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내 감정에 솔직할 수 있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다. 카페 안은 빗소리로 가득 찼고 그들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다. 나는 그들이 언제쯤 진실을 말할지 궁금했다.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이윽고 그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미정은 나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는 듯했다. 나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더 내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하세요. 괜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내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들은 내 목소리에 움찔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강해져 있었다. 내 단호한 말에 미정의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주저했다. 침묵은 길어졌고 나는 그저 그들이 내게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릴 뿐이었다. 5년 전 그들의 오만함에 굴복했던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결국 미정의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재훈아, 미안하다. 염치 없는 부탁인 건 알지만 네가 아니면 우리 이제 갈 곳이 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 대신 처절함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미정의 재혼한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순조로운 듯했으나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거액의 빚을 졌다.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사업은 부도가 났고 모든 재산은 압류당했다. 그들이 자랑하던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간 지 오래였다. 그들은 이제 변변한 집 한 칸 없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런데 너한테 큰 돈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친척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있다고. 우리도 정말 우연히 알게 됐어. 미정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희미한 기대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나를 돈을 가진 구원자로 보고 있었다.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다니. 그들은 내게 돈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생각지도 않는 듯했다. 그들은 나를 향해 네가 아니면 안 된다.
네가 우리를 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마치 내가 그들을 책임져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재훈 씨,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희 잘못 맞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언급하며 눈물을 보였다. 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가 이제 와서 아이를 앞세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그 눈물에서 진심보다는 또 다른 종류의 계산을 읽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지난 5년간의 내 삶을 돌아보았다. 이혼 후 나는 그들 때문에 텅 비었던 통장 대신 진정한 내 삶의 평화를 얻었다. 그들은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갔다. 그들의 욕심 때문에 내 삶은 파괴되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나에게 다시 한번 손을 벌리고 있었다. 내 안에서는 분노와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지난날의 나처럼 다시 그들에게 휘둘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차갑고 무거운 침묵으로 그들을 대했다. 그들의 절박함 속에서 나는 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려 했다. 나는 이제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내가 여전히 5년 전에 무능력한 남편, 순순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던 호구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 삶을 빼앗겼던 과거의 아픔을 보상받는 대신 그들의 몰락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 했다. 그들의 절박한 눈빛 속에서 나는 과거의 나와 이별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식은 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의 절박한 눈빛은 내게서 답을 갈구하고 있었다. 미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미정은 아이의 이름을 팔아 내 동정심을 자극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얄팍한 술수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내 안에서는 지난 5년간 묵혀두었던 아픔과 분노가 차갑게 얼어붙은 채 그들을 향한 냉정한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르신들, 그리고 미정 씨, 앉으시죠. 할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차분하게 말했다. 그들은 내 목소리에 움찔하며 의자에 앉았다. 나는 그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다시 내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차를 바라보며 나는 지난날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미정 씨와 결혼할 때 어머님께서는 우리 미정이는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네가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었죠. 그게 저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정 씨를 사랑했기에 묵묵히 견뎠습니다. 결혼 후에는 어머님 병원비, 아버님 사업자금, 미정 씨, 동생 학비까지 제가 버는 돈은 모두 그분들께 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단 한 번도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미정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흐느꼈다. 미정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미정 씨의 태도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당신의 가족 편에 섰죠. 제가 힘들어할 때 당신은 우리 가족을 위해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저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기계에 불과했죠. 저는 당신의 눈빛에서, 당신의 행동에서,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더 이상 저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듯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감출 수 없는 수치심이 드러났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보며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5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다시 찾아와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친척에게 물려받은 돈을 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을 도와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버릴 때 저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미정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재훈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그는 아직 내가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미정이 나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재훈 씨,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저도 그때는 철이 없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물은 진심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지켜야 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제라도 당신들이 아이의 진정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돈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나의 마지막 말은 그들에게 강력한 충격으로 다가온 듯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수치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 비치는 공허함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5년 전 내가 겪었던 그 감정이었다. 그들은 이제야 내가 느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이 냄비는 제가 미정 씨와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가난하더라도 따뜻한 밥은 굶지 말아라 하시면서요. 저는 이 냄비에 밥을 지어 먹으며 행복한 가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이 냄비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이어서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결혼 반지와 함께 미정의 부모님께 선물했던 고급 시계, 그리고 그녀의 동생에게 주었던 지갑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내 말에 미정의 가족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과거를 들춰낼 줄은 몰랐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이 돈은 5년 전 제가 이혼할 때 미정 씨가 저에게 주었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할 마음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세요. 여러분들의 진짜 구원은 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직하고 성실한 삶에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던졌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내가 결국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절망하면서도 내가 건넨 작은 돈에 한 줄기 희망을 잡으려 하는 듯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또 다른 종류의 비극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파멸시켰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돈에 매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런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들의 등은 잔뜩 굽어 있었다. 5년 전 그들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나는 그들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비로소 내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과거의 문이 열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모든 슬픔과 분노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몰락을 보며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떠나고 난 후 카페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탁자 위에는 그들이 남기고 간 잔에 식어버린 차와 내가 건넨 몇 장의 지폐만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 흔적들을 치우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한때 내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돈을 갈구하며 내게 왔지만 결국 돈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소중한 가치들을 직면하고 돌아갔다. 그들의 비극은 그들 스스로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나는 그들이 남기고 간 돈을 들고 조용히 은행으로 갔다. 그 돈은 내 통장에 넣지 않았다. 대신 나는 익명으로 작은 복지단체에 기부했다. 그들의 절망에서 얻은 돈으로 누군가의 희망을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탐욕은 결국 선한 일에 사용되었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복수이자 진정한 구원이었다. 카페의 일상은 다시 평화로워졌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책꽂이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고독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 한 분이 내게 말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세요. 뭔가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나는 그저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 좋은 일이 있었죠. 잃어버렸던 저를 다시 찾았거든요. 그는 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내가 말하는 좋은 일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그의 미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그저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나는 가끔씩 옛날에 살던 동네를 지나가곤 한다. 내가 미정과 함께 살았던 그 집은 이제 낯선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그 집을 바라보며 나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집이 있었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하고 평화로운 내면의 집. 나는 그 집에서 나 자신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진정한 구원은 타인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의 처절한 비극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5년 전 나를 버리고 떠난 그녀의 선택은 나를 비극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할 수 있었다. 비록 그 감사를 전할 수는 없었지만 내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들도 당신들만의 행복을 찾길 바랍니다.